안녕하십니까. 오늘 배울 단어는요, 3단원 담화 상황과 문법 요소에 관련된 얘기고요. 그 중에 첫 번째 높임법, 시간, 부정 표현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거기 118조, 다음 장 교과서 간단하게 내용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본문 내용 들어갈게요. 첫 번째 문장 보시면 거기 보이죠. 정장을 입고 청소를 하거나 아니면 운동복을 입고 입학식에 간다면 어떠냐, 무슨 예냐면 알죠? 거기 상황에 맞지 않는 옷차림의 예, 상황에 맞지 않는 옷차림의 예. 자, 그러면서 여기 첫 번째 문단은 상황에 맞는 옷차림의 필요성, 상황에 맞는 옷차림의 필요성. 두 번째 문단 볼게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문장 요거 체크하시고, 그래야만 말하고자 하는 것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거 쓰는 거야, 이 뜻이야. 그 다음 상대방과 나의 관계를 고려해서 적절한 높임 표현 써라. 요게 우리가 배울 것 첫 번째. 그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점과 말하는 시점 관계에 따라 적절한 시간 표현해라. 요게 두 번째. 요게 배울 시제. 그 다음 담화 상황에 맞게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적절한 부정 표현 써라. 요게 배울 거 세 번째. 그 다음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을 설명을 할 건지에 대해 사동, 그 다음 피동 표현 다 다르게 써야 된다. 요게 배울 거 네 번째. 자, 그래서 문법 요소 요 네 가지 배운다는 뜻이에요. 네,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여기 뒷장에 121쪽 사례가 나왔네요. 간단하게 빈칸만 채우고 넘어가죠. 첫 번째, 나는 초등학교에 다녔지. 과거니까 다녔다. 그 다음 고등학교에 그치 다닐 것이다. 미래 현재 중학생이니까. 그 다음 할머니께서 진지를 그치. 그 다음에 잡수신다. 그 다음 나는 밥을 먹는다. 그 다음 잠을 자지 않은 거지. 잠을 자지 않았다. 그리고 요거는 소리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한 거지. 그치? 구별할 수 있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어차피 본문 내용은 설명문이니까 간단하게 그 내용 알아두시면 되고요. 뒷장 넘기시면 높임, 시간, 부정 표현 나와 있습니다. 갈래는 설명문이고요. 간단히 정리하세요. 갈래는 설명문이고, 그래서 성격은 객관적, 예시적, 체계적. 제재는 높임, 시간, 부정 표현이고요. 주제는 높임, 시간, 부정 표현의 개념, 형태, 의미, 기능. 했어요? 높임, 시간, 부정 표현의 개념, 형태, 의미, 기능. 특징 두 가지만 쓰죠. 특징 첫 번째, 다양한 문장 자료들을 예로 제시했다. 사례 많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 그림을 사용해서 독자의 이해를 도움. 요건 사실 필요 없고요. 여기 나오는 개념들 정확하게 아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첫 번째 문단. 자, 우리말에서는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게 중요하죠. 이게 목적이니까 사실. 그래서 거기 맨 아래 보면 담화 상황에 맞는 문법 요소들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맥락을 고려해라. 거기 보시고 요게 담화 상황이고요. 담화 상황. 그 다음 문법 요소들. 그 문법 요소들이 우리가 배울 요거. 됐죠? 정리해 두세요. 첫 번째 높임 표현 들어갑니다. 자, 우리말에는 체크합니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관계에 따라 상대를 높이거나 낮추기도 하는 높임 표현이 있어요. 이게 높임 표현의 개념, 정의.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주체, 상대, 객체. 보이죠? 첫 번째 봅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시골에 사신다. 저는 떡국을 먹어요. 세 번째, 철수가 할머니께 선물을 드린다. 자, 일단 정리부터 먼저 하자면 첫 번째, 사신다가 포인트죠. 자, 위 문장들에서 밑줄 친 서술은 누구를 높이는 거냐? 기억에서 사신다 체크하고요. 그치? 사신다는 누구? 주어인. 이게 중요하지. 주어인 할아버지를 높였고요. 니은에서 먹어요 같은 경우는 듣는 상대방. 듣는 상대.
요거를 높인 거고. 그 다음에 드린다. 디귿에서 드린다 같은 경우는 선물을 받는 대상인 할머니를 높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예문처럼 우리말의 높임 표현에는요, 그걸 체크하죠. 우리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 주체 높임이 있고요. 요게 기억이겠죠? 그 다음, 듣는 사람을 높이는 상대 높임, 요게 니은. 그 다음,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객체 높임, 요게 디귿의 사례예요. 이해되셨죠?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여기 사신다 같은 경우에서는 깨서라는 조사와 그 다음에 선어말어미 시를 통해서 실현이 된 거고요. 주체 높임.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니은에서는 저라는 말과 요라는 말이 있죠. 요거를 통해서 상대 높임이 실현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서는 할머니께 할 때 이 깨, 그 다음에 들이다. 요 두 가지 단어를 통해서 객체 높임이 실현된 거예요. 요거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개념 설명합니다. 주체 높임은 주어 높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보다 문장에서 소수라는 주어가 나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을 때 쓰는 방법이야. 오케이. 그게 개념이고요. 자, 다음 예문에서 주체를 어떻게 높이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 라고 했어요. 선생님께서 오시다. 그치? 그 다음,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다. 보이죠? 깨서하고 시를 썼죠? 기억과 니은은요, 모두 다 문장의 주어인 선생님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얘가 주체예요. 그래서 주체 높임이고요. 보통 주체 높임은요, 서술어에 의시를 붙이는 방식, 요게 동그라미 1, 그 다음 주격조사 2가 대신에 깨서 쓰는 거 동그라미 2, 두 개 묶어서 씁니다. 주체 높임법의 실현 방법. 됐나요? 근데 얘 말고도요. 할머니께서 진지를 잡수신다. 공원에 계신다. 그 다음 주무신다. 먹다를 잡수시다로, 있다를 계시다로, 자다를 주무시다로 바꿔서 쓸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주체 높임은요. 잡수시다, 계시다, 주무시다처럼 특수한 어휘를 통해 실현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요게 실현 방법 세 번째. 그리고 알아둬야 되는 게 있죠. 주체 높임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그 옆에다 쓰세요. 보통 직접 높임 하고요. 그 다음에 간접 높임. 학교에서 하셨을 거예요. 직접 높임에다가 땡땡 씁니다. 직접 높임은요, 주어를 직접 높이는 방법. 아주 간단해요. 아버지께서 안방에 계시다. 아빠가 계시는 거니까. 그치? 이게 주어를 직접 높인 거거든요. 근데 두 번째 거, 요거 잘 체크합시다. 간접 높임 쓰시고요. 간접 높임. 땡땡 하고 쓰세요. 주어와 관련된 신체, 사물, 관계되는 것 등에 대하여 뭐뭐의시, 이렇게 쓰는 거야. 뭐뭐의시를 사용해서 주어를 간접적으로 높이다. 주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방법인데, 예를 들면 예문 쓰세요. 아버지께서는 하고 깨서 넣고요. 걱정거리가, 아빠가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걱정거리가 있으시다. 요 경우에요. 요게 간접 높임. 이해되셨죠? 예문 써두시고 잘 기억해 두세요. 간접 높임, 직접 높임 둘 다 주체 높임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상대 높임 갑니다. 특정한 종결어미를 사용해서, 잘 봐, 듣는 사람을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이 상대 높임이에요. 그래서 거기 특정 종결어미 쓴다라는 게 실현 방법, 듣는 사람을 높이거나 낮추는 게 개념. 됐죠? 자, 그래서 총 6단계로 나누는데요. 그 6단계의 첫 번째, 하십시오체. 요거를 아주 높임이라고 해요. 가장 최상으로 높인 거, 아주 높임. 하우체는요, 예사, 보통으로 높이는 거, 예사 높임. 그 다음, 하계체. 요거는 예사로 낮춤, 예사 낮춤. 그 다음에 해라. 요거는 아주 낮춤. 아주 낮춤. 그래서 요 4개 묶어요. 요 4개를 격식체. 격식, 말 그대로 공식적인 자리 혹은 격식을 차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쓰는 거 4가지.
랑.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 해요체와 해체. 요거를 비격식체. 그냥 친근한 사이에 써도 되는 거. 그래서 비격식체 쓰시고, 해요체는요, 모든 사람한테 다 써요. 그래서 두루 높임, 두루두루 다 높여. 그 다음 해체는 다 낮춰. 그래서 두루 낮춤. 이해됐어요? 자, 요거 간단히 정리해서 잘 알아두셔야 돼요. 상대 높임법은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인데,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두 파트로 나누는데, 격식체 4개, 비격식체 2개. 그래서 하십시오, 하오체, 하계체, 헤라체까지. 요 4가지가 격식체고요. 해요체, 해체는 비격식체예요. 그래서 두루 높임, 두루 낮춤. 이해되셨죠? 요거까지 알아두시는 게 상대 높임법 포인트고요. 자,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한 표가 뒤에 있쇼용. 자,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옆에 느낌 차이가 나는데 거기 보이죠? 일반적으로 격식체는요, 직접적, 단정적, 객관적이야. 이에 반해 비격식체는 부드럽고 비단정적, 단정적이라는 거 딱 잘라서 분명하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단정적, 그리고 정감 있는 느낌. 됐죠? 하셨어요? 여기까지 이제 상대 높임법 했고요. 이제 마지막 국어의 높임 표현에서 이번에는 객체를 높이는 거, 대상을 높이는 건데요. 보통 문장의 목적어, 부사어를 높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방법, 요걸 객체 높임법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자, 누구를 높이는 거니? 아버지를 높이는 거잖아. 그래서 를 붙었으니까 목적어지. 그래서 얘는 모시다로. 그 다음 선생님께 라는 부사어를 높인 거야. 그러니까 깨하고 들이다를 통해서 높였고요. 그 다음 디귿 같은 경우는요, 선생님께 라는 역시나 부사어를 높이는 거니까 선생님께 할 때 깨, 그 다음 여쭈다. 이해됐죠? 이 두 개를 통해서 실현이 된 거죠. 그래서 기억에서는 문장의 목적어 아버지를 높였고요. 니은 디귿은 둘 다 문장의 부사어 선생님을 높인 거예요. 그래서 객체 높임은요, 주로 거기 보이죠? 어휘. 요게 실현 방법 1. 이해됐죠? 그래서 모시다, 들이다, 여쭈다 이런 애들 나왔어. 이런 특수 어휘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사어 높일 경우에 조사에게 대신에 조사에게 대신에 깨를 사용한다. 요게 실현 방법 2번째. 실현 방법 2번째. 됐죠? 여기서 높임법. 이론은 여기서 끝이고요. 사실 예문을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높임법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셔서 이제 또 간단하게 시간 정리, 시제 표현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에 따라 말을 달리 표현하는 것, 시간을 인위적으로 구분한 언어 표현, 요거를 시제라고 합니다. 시제. 개념이고요. 말하는 시점을 발화시,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나는 시점을 사건시, 요 두 가지가 중요해요. 요 관계에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가 나뉘는 거거든요. 먹었다 했더니 과거가 됐고요. 먹는다 했더니 현재가 됐고요. 먹을 것이다 했더니 미래가 되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 보시면 요 그림이 포인트예요. 요 관계가 중요하다 그랬죠? 말하는 시점보다 사건이 앞에 있으면 그치, 과거고요. 두 개가 똑같으면 현재고요. 요거보다 뒤에 있으면 그치, 미래가 되는 거죠. 뭐 이거 모르진 않을 거고요. 그죠? 그래서 시제의 개념 종료했고요. 자, 과거 시제부터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과거 시제 개념. 자, 과거 시제는 사건 시가 발화시보다 앞에 있는 시간 표현, 즉 말을 하는 그런 시점보다 먼저 일어난 동작, 상태, 요걸 나타내는 시간 표현이다. 짜잔. 여기까지 개념. 됐죠? 자, 그래서 다음 문장을 살펴보자 라고 했어요. 되게 여러 문장이 나왔는데 잘 보세요. 아까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았다. 앗 들어갔고요. 보다가 기본형이니까 입다에 엇 들어갔고요. 그래서 요거 두 개는요, 묶어서 쓰세요.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어말어미 앞에 중간에 들어가는 걸 선어말어미라 하죠.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앗, 엇을 사용한 경우에요. 됐죠?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앗, 엇. 그 다음 은이 들어갔죠. 이번에는 은. 거기다 쓰세요. 얘는 관형사형어미. 관형사형어미 뭐뭐 은이나 니은이나
뭐뭐 은이나 니은이나 그쵸 동사일 경우에. 그 다음 더 들어갔죠. 더는요 회상선어말 어미라고 해요. 회상선어말 어미 회상일 때 주로 쓰는 거 더. 그 다음 곱던 하고요. 움직이던 이렇게 들어갔죠. 얘는요 두 개 묶어서 얘는 회상선어말 어미 더에다가요 관형사용 어미 니은이 합해져서 던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봅니다. 그래서 이 문장들은요 모두 과거 시제를 드러냈는데 과거 시제는 일반적으로 보이죠. 이렇게 되는 거 실현 방법 첫 번째 선어말 어미. 그 다음 실현 요소 관형사용 어미 붙을 때 요게 두 번째 동사일 경우. 그 다음에 더 붙는 거 세 번째. 그 다음에 던 붙는 거 네 번째. 그 다음 어제 옛날 아까 같은 과거에 시간 부사어가 있어요. 요게 실현 요소 다섯 번째. 되셨죠? 요게 실현 방법 5개고요. 어간 어민 아시죠? 용언에서 활용이라는 걸 하잖아요. 활용이라는 거는 모양 형태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때 바뀌지 않는 부분이 어근하고 달라요. 어근은 실질 형태소예요. 어민은 뒤에 바뀌는 꼬리 부분이에요. 아시죠? 구분하세요. 그 다음 자 과거 했으니까 이제 현재 들어가죠. 현재는 이게 동일한 거죠. 그래서 사건시와 발화시가 동일한 시간 표현, 동작 상태가 이루어지는 게 같은 시간 표현이다. 이게 현재 시제의 개념이에요. 현재 시제의 개념. 첫 번째 기억 보시면 읽는다. 이 는이라는 거는요. 거기다 쓰세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 요거 동사일 때. 그 다음 도서관은 지금 책을 읽는 요것도 관형사용 어미 는. 관형사용 어미 는 요것도 동사. 그 다음 바쁜 할 때 니은 썼죠. 바쁘다가 기본형이니까 요거 관형사용 어미 니은 됐죠? 근데 요거는 형용사인 경우에 쓰는 거예요. 형용사. 그죠? 그 다음에 예쁘다처럼 그냥 요거는 형용사 기본형. 형용사 그대로 쓸 때도 있어요. 형용사의 기본형. 그 다음 마지막 요 서술격 조사죠. 서술격 조사 이다도요 그냥 기본형 그대로 써요. 다른 어미 안 붙는다는 얘기죠. 얘는 서술격 조사 이다 기본형. 됐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설명 정리합니다. 자 위의 문장들은 모두 다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문장들이고요. 자 기억과 니은에서 알 수 있듯이 동사에는요 어미 는이나 니은 요거 체크 어미 는이나 니은 얘 같은 경우는 실현 요소 첫 번째 그 다음에 관형사용 어미 니은 는 요게 붙는 경우 요것도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서술격 조사 이다인 경우는 요렇게 붙는다. 니은을 붙이거나 실현 요소 세 번째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일 때 보이죠? 그 다음에 특정한 문법 요소 없이 그냥 기본형 사전에 올라가는 그 기본형 요것도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일 때 요게 네 번째 이렇게 나타나고요. 혹은 지금과 같은 현재형 부사 요게 실현 요소 다섯 번째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시제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인 거죠. 그래서 말을 하는 시점보다 나중에 일어날 동작이나 상태를 표현하는 그런 시간 표현. 자, 어떤 사례가 나와 있느냐 보이죠? 내일은 비가 오겠다. 여기 get 체크하시고 씁니다.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get.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get. 그 다음 떠날 할 때 떠나다가 기본형이니까 리을인 거지 리을. 관형사용 어미 리을. 관형사용 어미 리을. 그 다음 올 것이다 했죠. 요거는 붙어서 만든 형태인데 관형사용 어미 리을에 의존명사 것에다가 이가 합쳐진 거죠. 그래서 뭐뭐 올 것이다 뭐뭐 리을 것이다 이렇게 쓰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하리다 보이죠? 하리다 요거는 선어말 어미 의리 선어말 어미 의리. 자, 그 다음 뭐뭐 하겠습니다. 요 get이랑 뭐뭐 할 것입니다. 요거는요 미래에다가 의지가 합쳐진 거고요. 도착하겠구나 할 것이다. 요거는요 미래에
추측으로 쓰인 경우예요. 보여요? 자, 이제 정리. 미래 시제는요, 기억과 같이 get 쓰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죠. 이게 첫 번째 실현 요소. 그 다음에 리을 쓰는 두 번째. 그 다음 리을 것이 혹은 요걸 붙이는 세 번째, 을이 붙이는 네 번째. 그 다음 훗날 같은 시간 부사 쓰는 다섯 번째. 실현 요소 다섯 번째. 그리고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것 이외에도요, 의지나 추측을 할 때 쓸 때가 있으니까 문맥을 잘 파악하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시제는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 동작상이라고 해서 두 가지 나눠지는 거 시제할 때 같이 나와요. 동작상이라는 게 뭐냐, 발화시를 기준으로 동작이 일어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 요게 동작상의 개념이고요. 크게 두 개로 나누죠. 진행, 완료. 진행되고 있냐, 완료됐냐, 요게 종류 두 가지. 그래서 진행상은요, 그 위에 놀고 있다, 요게 진행상. 그래서 진행상이고 뭐뭐고 있다. 이해되지?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는 완료상이지, 그치? 완료상이고 뭐뭐아 혹은 뭐뭐어 버리다. 이해됐죠? 됐어요? 그래서 동작이 진행되고 있는 게 진행상, 완료되고 있는 게 완료상. 요거까지 하시는 게 시제표야. 됐죠? 그 다음 부정표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 숙제 안 한 거야, 못 한 거야, 맨날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치? 그거야. 아니하다, 못하다, 말다 같은 부정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부정표현 개념이고요. 자, 진화는 정어를 만났다, 이런 거는 긍정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만나지 않았다, 부정문. 만나지 못했다, 부정문이에요. 근데 둘 다 긴 부정문이에요. 둘 다 긴 부정문. 자, 봅시다. 그럼 뭐가 긴 거고 뭐가 짧은 건가? 자, 기억은 긍정이고 니은 디귿은 부정인데요. 자, 봐봐요. 진화는 정어를 안 만났다. 그 다음 진화는 정어를 못 만났다. 이러면 두 개. 요거를 짧은 부정문. 짧은 부정문. 짧은 안 부정문, 짧은 못 부정문.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니하다, 못하다를 사용하는 경우는 긴 거. 그냥 안, 못을 쓰면 짧은 거. 어렵지 않죠? 그 다음, 그럼 이 둘의 의미 차이는 뭐냐? 그거를 보는 거. 자, 뒤로 넘어가셔서. 진화는 책을 사지 않았대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단순 부정이라고 하고요. 혹은 의지 부정이라고 해요. 본인이 의지에 의해서. 그쵸? 근데 못했다는요, 우리가 흔히 능력 부정. 이해되죠? 그 다음, 그래서 여기 설명 봅니다. 자, 진화는 책을 사지 않았다, 단순 부정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의지 부정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반면에 사지 못했다 같은 경우는 진화의 능력이나 다른 외부 원인 때문에 책을 살 수 없었다. 책을 사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능력 부정이라고 한다. 안 부정문은 그래서 의지 부정, 못 부정문은 능력 부정.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안 부정문과 못 부정문의 차이는 니은 디귿에서 더 잘 드러나는데요. 그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못했다. 그 다음, 난 내가 온 것을 알지 않았다 라는 표현이 매우 어색해요. 그래서 염려하다라는 능력이 있다면 당연히 피하고자 하는 상황, 요걸 나타내는 것, 즉 여기다 쓰세요. 능력 부정인 못 부정법이 쓰이지 않음. 능력 부정인 못 부정법이 쓰이지 않음. 그리고 디귿에서 보면 나는 내가 온 것을 아는 것, 온 것을 아는 것은 능력을 전제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거기 얘는 안 부정문이 안 쓰인다는 거예요. 의지 부정, 안 부정법이 쓰이지 않음. 됐죠? 그래서 여기 의미 차이를 설명해 준 거. 그 다음에 이제 좀 특이한 부정문이 뭐가 있냐. 청유문과 명령문, 뭐뭐자, 뭐뭐 알아, 어라. 요 경우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못하자, 아니하자, 이게 어색하기 때문에 어떻게 쓰냐 보이죠? 청유문 명령문에서는 아니하다, 못하다 대신에 뭐뭐지 말자, 뭐뭐지 마라, 말아라 아니에요. 이렇게 바꿔서 뭐뭐지 말자 혹은 뭐뭐지 마라, 마나. 됐죠?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자, 이론은 여기까지 정리 다 끝났고요. 이제 거기 뒤에 나온 학습활동 통해서 간단히 내용 정리만 하고 마무리합시다. 여기 문제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진짜. 자, 거기 갑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시골에 사신다. 그치, 주어. 주어니까 주체 높이. 저는 떡국을 먹어요. 듣는 사람.
그러니까 상대 높임. 할머니께 대상을 높이는 거니까 부사어 객체 높임. 되셨죠? 그 다음 그 아래 시제에 맞게 분류합니다. 헐헐헐. 자, 과거부터 먼저 정리할게요. 어제, 아까, 옛날, 보았다, 왔더라, 곱던, 움직이던. 다 들어가 있어야 돼. 그 다음 현재는 지금, 읽는, 예쁘다, 선수이다. 4개. 미래 써요. 내일, 떠날, 오겠다, 올 것이다. 되셨죠? 그 다음에 이런 사다리 마음에 안 들어. 능력 부정을 먼저 찾으니 능력 부정 어디로 가야 돼? 짜잔 짜잔. 어디로 가는 거야? 짠 이렇게 가네. 그치? 그래서 얘는 못 만나다. 그죠? 그 다음에 지우셔. 그 다음에 의지부정 짜라 여기냐? 그래서 얘는 안 만나다. 그 다음에 명령형 갑니다. 따라라 딴딴딴따 일로 가겠네요. 얘는 그래서 만나지 마라예요. 말아라 아니에요. 청유형은 여기겠네요. 그래서 청유형은 만나지 말자. 얘는 됐죠? 그 다음에 유해가 중요하겠네요. 2번 잘 보세요. 자, 어색하거나 잘못된 문장 바르게 고쳐 쓰는 거 잘 정리하셔야 돼요. 첫 번째, 선생님께서 왔다 하지 않죠? 바꾸세요. 선생님께서 오셨다. 두 번째, 아버지께서는 집에 있다 안 하지. 아버지께서는 집에 계시다. 바꾸세요. 자, 세 번째, 나는 어머니를 데리고 학교에 갔다? 아니죠. 나는 어머니를 모시고. 바꾸세요. 학교에 갔다. 나는 책을 선생님께 주었다 그러나? 아니지. 나는 책을 선생님께 드렸다. 시제 맞춰야 된다. 학생들은 지금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 이렇게 표현해? 읽다? 학생들은 지금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다. 지난 방학은 매우 즐거웠다. 얘를 바꿔야죠. 지난 방학은 매우 즐거웠다. 내일은 비가 왔다 아니지. 내일에 맞추. 2개 다 되겠네. 내일은 비가 올 것이다도 되고요. 비가 올 것이다도 되고 내일은 비가 오겠다도 돼요. 둘 다 써놔요. 비가 올 것이다. 비가 오겠다. 산과 바다를 오염시키지 않자야. 산과 바다를 오염시키지 말자. 청유형이니까 말자. 정리하셨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상대높임법의 형태, 의미, 기능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 먹게 하셨습니까? 나누시오. 먹어라. 다녀올게요. 해. 이 구분하는 거 완전 많이 나와요. 잘 알아두세요. 하십시오체부터 먼저. 여기가 안녕하셨습니까? 써야죠. 안녕하셨습니까? 하우체. 나누시오. 하계체. 먹게. 헤라체. 먹어라. 해우체. 다녀올게요. 잘 써요. 개요예요. 그 다음 해체. 해. 됐죠? 그래서 느낌 차이 쓰래요. 쓸 수 있지 뭐. 격식체는 직접적이고 단정적이며 객관적인 느낌을 주고, 격식체는 직접적, 단정적, 객관적 느낌을 주고, 비격식체는 부드럽고 비단정적이며 정감 있는 느낌을 준다. 교과서에 있는 거 그대로 갖다 쓰시면 돼요. 그 다음 네 번째. 읽는. 왔니? 없었어? 오겠어? 요거 구분하는 거죠. 일단 요걸 통해서 보면 는부터. 자, 는은요. 여기다가 현재 시제,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죠. 현재 시제, 진행의 의미. 그 다음 ot은요. 과거 시제 나타내는 거고요. get은요. 거기다 쓰세요. 미래 시제, 추측. 미래 시제, 추측. 됐죠? 그 다음 지민이가 민소에게 안 왔던 게 아니라 못 왔던 거구나. 괜찮아 라고 할 때 요 이유를 안부정법, 못부정적 차이 중심으로 설명하래요. 거기다 씁니다. 안부정문은 단순부정이나 의지부정이고, 못부정문은 능력부족이나
외부 요인에 의한 부정이다. 민서는 동생이 병원에 입원하는 외부 원인 때문에 지민이의 집에 가지 못한 것이므로 못 부정문으로 표현한 것이다. 쓰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귀찮은 것도 나왔어. 자, 5번 봅니다. 자, 편지에서 잘못 사용된 거 높임, 시간, 부정 표현 찾아서 바르게 고쳐 써보기. 선생님 안녕하셨어요. 저 기억나시나요? 선생님께서 맡으셨던 6학년 1반 반장했던 김민정입니다. 그 다음부터 씁니다. 졸업하고 나니 선생님의 따뜻한 가르침이 요즘도 가끔, 그치? 이게 왜 이래? 가끔 생각날 것입니다. 아니고 생각납니다. 일반 동창회를 다음 주 토요일에 가질 예정인데 선생님이 아니죠. 선생님께서 꼭 참석해 주셨으면 해서 편지를 줍니다. 아니죠. 편지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날 오시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물어보고 아니고요.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6학년 1반 모임을 갖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얘는 똑같네요. 자, 그것에 대해서는 그날 말해 주세요. 아니죠. 그날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만약 사정이 생겨 안 오시게 되면이 아니라 못 오시게 되면 꼭 연락 주세요. 동창회 하는 날에 만나겠습니다. 아니고 동창회 하는 날에 뵙겠습니다. 뵈다 아시죠?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이름 다 고쳤네요. 어디 틀렸고 어디 고쳐야 되는지 잘 보세요. 자, 그 다음 이번에 단어뜻 정리하는 거네. 시제 세 번째, 발화시 맨 마지막, 사건시 몇 번째야? 네 번째, 긍정 맨 위에, 부정 두 번째. 됐고, 얘는 늦게까지 늦게까지 있었다. 내일이면 없어지리죠. 단한 거 아니니까 무리해서 움직이지 마라. 됐죠. 그럼 마무리 됐네요.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3-1 높임 시간 부정표현 마무리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